자, 서울의 봄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서울의 봄 12.12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12월 12일에 있었던 9시간의 이야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저번 주말에 고2 딸과 중1 아들과 아내랑 같이 넷이서 온 가족이 서울의 봄을 보러 갔습니다. 보고 왔는데 와, 정말 화가 나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12.12 쿠데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좀 몰랐었던 영역들도 좀 나오고, 특히나 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은 자세히 몰랐는데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김호랑 중령에 대한 뭐 이런 내용도 조금 나오고 뭐 이러면서 잘 봤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요. 와, 특히 황정민, 전두광, 극 중에서는 전두광이라고 나오죠. 이 전두환의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정우성, 그 장태환이었나요? 그분의 수도경비사령관 역할, 정우성, 이태신이라는 역할로 나오는 정우성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구멍이 없었어요. 연기에 구멍이 없었고 편집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140분이 넘는데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인데 지루할 틈 없이 쫙 흘러갑니다. 특히나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몰입감은 더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게 1979년도 12월 12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76년생이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전두환의 시대부터 기억하기 때문에 이 12.12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집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그 분노를 잘 모르는 세대이긴 합니다만,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막을 수 있었다. 네,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 장면들, 막을 수 있었던 대목들이 중간중간 나오죠. 아, 이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이 있는데 결국은 못 막고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역사물이죠. 역사물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느냐.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공감대가 확 생겨버리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전두환의 쿠데타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천만을 노린다,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흥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극장 표값도 너무 비싸졌고, 그런데 천만이 눈앞이죠. 충분히 천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전부 다 매진이라고 해요.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육군의 육사 출신 하나회, 얘네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 그리고 지금 검찰이, 특수부 검찰들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정권을 잡은 이 사태, 현실과 과거가 오버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들하고 딸이 와, 너무 화가 난다. 영화 끝나고 어땠냐 물어보니 너무 화가 난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 12.12 쿠데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옥이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불길이 커지자 5.18 광주 학살이 펼쳐지게 되죠. 황정민의 이 눈빛,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이 일이 벌어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1979년도 12월 12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학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1987이라는 영화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987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수와 팔공수가 서울에 누가 먼저 입성하느냐, 긴박한 상황, 육군본부, 육본에 똥별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이 전화를 하죠. 서로 물으자 약속을 합니다. 전두환은 거짓 약속이었고, 육본에 앉아있던 똥별들은 약속했잖아, 물러! 팔공수를 물리나? 이렇게 하죠. 이공수는 무르는 척 하다가 다시 서울로 진입을 하고, 이걸 보면서 육본에 앉아있던 그 똥별들이 민주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에 절차와 약속 운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저게 딱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정권 뺏기고 지금도 약속 운운하는 인간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6번에 앉아있는 그 똥별들 민주당하고 똑같아. 이들과 약속했다고 그걸 운운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빼라. 하지만 저놈들은 안 뺐어. 어떻게 됐어요? 쿠데타는 성공을 했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대의 개 쌉소리가 튀어나오고 검찰에 의해서 막아야죠. 목숨을 걸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낙연이나 그런 인간들이 연동형 주장하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들이 딱 이 당시 12월 12일에 6번에 짱 박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똥별들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여기서 패배하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국민들이 입는 거잖아. 그런데 약속만 타령한다니까요. 자, 그 안에 있었던 똥변들 전두환과의 약속을 지켰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은 약속을 어기고 쿠데타를 성공을 하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다 입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를 영상으로 또 봤는데 혈압 올라서 쓰러져요. 서울의 봄의 흥행 돌풍은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는 이유는요, 현재 군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졌어요. 그건 시민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군대 내에서는요, 동호회 같은 걸 못 만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군 장교인가? 무슨 골프 동호회인가? 무슨 운동 동호회 만들었다가 징계 먹었습니다. 하나회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어떠한 사조직도 만들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검사 출신들은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덜한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검사 출신들로 온 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회로 온 정부를 장악했듯이, 온 나라를 장악했듯이 윤석열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고 있어요.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KBS 이사, MBC 이사 이런 사람들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토스하고,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거 기소됐으니까 뭐 품위유지 위반, 명예를 실추했다. 바로 직에서 끄집어내리고, 그러면 방통위에서 땅땅땅 치고, 권익위 토스하고 방통위에서 땅땅땅 치고, 이걸 권익위원장에 김홍일을 앉혀놓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토스하고 방통위에서 땅땅 치는데 자기가 토스한 걸 뛰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땅땅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윤석열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임명할 텐데. 자, 지금 전두환 하나회가 장악한 그때 당시의 대한민국과 검찰 하나회가 장악한 지금 대한민국,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약속 운운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태평성대인 것처럼 애템 거리고 있는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 이 당시에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 안일해서 막지 못했던 그 당시의 똥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는 순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 내 인생은 깨끗하다. 국민들이 시궁창에 빠지는데도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들의 신념 지키는 게 국민들이 시궁창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지 돼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으니 지켜야 된다? 그 약속 지키다가 국민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는 게 눈에 보여도 그건 아니죠.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 현실과 너무 똑같으니까.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 그 당시에 쿠데타 세력들, 하나회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다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88년까지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은퇴하고 나서 전두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전두환이 뭐라 그랬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왜 저래. 그런 인간이 전두환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정말 존경하지만 통합이라고 전두환을 풀어줬어요. 용납하기 어렵죠. 제발 국민들에게, 역사에게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나 하나가, 정치인 나 한 명이 욕을 좀 먹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 패배하더라도 배지 달고 있는 민주당 의원 당신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 하지만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발 서울의 봄 민주당 의원들 단체 관람 좀 해서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가장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그놈의 대의 명분이니 뭐니 이딴 거 찾지 말고 서울의 봄을 보고 제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봄의 흥행 돌풍은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는 걸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